여기 밀집단, 그죠? 밀집단 그림입니다.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죠? 이 집이 자, 그래 넘어갑시다. 이것도 삽질하는 사람 기억납니까? 이거 보았는 사람 본 거 기억납니까? 예. 예, 이거 사람 너무 많은 중에도 열심히 봤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건 봤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무슨 말했던 점. 선생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목마르던 덕과 너무 달라가지고 한 20년 전인가 목마르던 덕에 간 적이 있는데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혹시 가본 적 있는 사람? 목마르던. 선생님이 갔던 몬마르트는 2000년대겠죠? 네네네. 그때는 여기 성당도 있고요. 그 가게들도 많았어요. 성당이랑 옛날에 가게는 완전 그냥 오래전- 시골이었구나. 옛날에는 한적한 시골이었. 그렇죠. 옛날에는 개발이 안 됐을 때 그죠? 오 이게 옛날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물이 나오는데 정말 예뻐. 자 우리 이 카라바조의 정물하고 비교가 어때요? 밝아요. 뭘 그렸어요? 아, 그치. 아니, 카라바제 세밀하지 않아요. 카라바제에 비하면 세밀하죠. 세밀하지 않고 뭉텅뭉텅 그 그렇죠.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뭐죠? 느낌을 예. 싫어해서 눈에 들어오는 손을 들어서. 아 그래. 유든이가 이 그림에서 네.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어떤 점에서 특히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좀 저런 왼쪽 아래 연한 똑같은 게 있네. 분홍색, 남이 말할 때 조용히 해줘. 연한 분홍색이랑 약간 좀 빨간색 그쪽 계열의 색깔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저 식은 꽃이랑 피어 있는 꽃이랑 되게 색깔도 다르고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좀 떠올라서 그렇구나. 아우 야. 이 그림 그려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에도 그런 의도로 표현하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표현법은 정말 다르다. 그죠? 바로크 시대의 그림에서는 진짜처럼 세밀하게 그리는 것에 더욱 노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면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에서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 보면 어떨까요? 좀 뭐랄까. 근데 저 그 당시 사람들은 되게 너무 대충 그렸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다가 말았어. 성의가 없네.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리도 그리고 내 이거를 집에 걸어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리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가 가난한 이유가 알겠죠. 어떤 면에선 시대 사람들과 너무 앞섰어 또는 앞섰는지 뒤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다른 안목을 가진 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수상하다. 이 봤죠? 와. 어땠어요? 혹시 이 그림에서 난 이 그림 진짜 호감이 간다. 이것도 호감이 드는.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우후에 자화상이잖아요. 무엇보다. 음. 근데 거울로 본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기억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보는 것을 그래요. 또 그걸로 애초에 보면서 그리지 않았어요? 저 기억한다기보다 보면서 그렸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뭐랄까. 약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데 약간 그래도 생기가 있게 그린 것 같아요. 생기가 있는 그림처럼 다가온다. 네. 그거가 요 빛깔
제이드라고 부르는데 제이드 옥빛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노란색 아니에요? 노란색. 인상 이게 아니 노란색을 많이 쓰지 않아요? 노란색을 많이 쓰던 시절이 있고 또 이 옥빛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린 건데 인상파가 그래서 노란 빛을 많이 쓸 때는 밝게 보이고 옥빛을 많이 쓸 때는 약간 품결 같은 고급스러운 그거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어느 순간부터 같이 쓴 걸 지도했다고 했나? 예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왜 카라바조는 자신의 완벽한 자화상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카라바조 자화상은 따로 없고 인물 속에 자기 이름을 인물 속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전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앞서 나온 다른 고의 그림들에 비해 색깔도 다채롭고 앞에 있던 꽃들은 보통 다 단색으로 포인트가 하나였는데 얘는 여러 색깔이 함께 조화롭게 있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참 행복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다채롭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안 믿어질 정도로 오히려 더 극적인 안타까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전묘화를 사용해서 전묘 알죠? 점점점 점으로 묘사한 전묘화 기법 요걸 사용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류의 그림을 쉐라인가 하는 사람이 많이 썼는데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요. 이것도 있었고 자 얼른 살펴봅시다. 이거 시간 없으셨거든요. 또 수감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 그림 보고 이 그림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 샤일러스 사일러스가 과수 사이스크러스 맞나? 아니 무슨 사이프러스 둘러싸인 과수원.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과수원. 사이프러스 나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지금 작은 종이에서 보니까 그만큼 느끼지 않죠. 좀 컸죠, 그죠? 이거는 네, 엄청 컸어요. 제법 컸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가까이서 여기 멀리서 보니까 과수원 나무처럼 표현됐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선생님 유심히 이때부터 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좀 가까이서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물감을 이렇게 그냥 칙칙칙칙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정말로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는 거리를 두고 보니까 꽃으로 나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안 보이던 것이 거리를 두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그 표현한 게 아니라 인상을 표현한 것이 확실히 맞는데 저는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모네가 약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모네가 그런 방법을 많이 썼죠.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가의 의도를 관객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오. 당신들의 몫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듯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 그림이 다르게 보일 테니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수준을 파악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 살지. 사이프러스도 맛있는 열매가 열려서 과수원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사이프러스는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전나무 같은 향나무, 전나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일을 호랑과 아니에요? 이 그림이 굉장히 사이프러스 과수원이 아니잖아. 둘러싸인 거잖아. 자 이거는 이거 봤죠? 씨 뿌리는 네. 꽤 컸습니다. 네, 굉장히 밝고. 우선 여기 이 그림에서 또 혹시
지금 하나씩 골랐나요, 그런데? 아니 꼭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야리. 태인이하고 몇몇 사람은 꼭 고르기로 했었죠. 그죠? 말해야 됩니다. 카르바조 때는 말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죠. 자, 이 그림 또 기억납니까? 뭐지? 이거다. 네, 이름도 좀 어려웠어요. 이름도 이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하기로 하는데 조셉 미셀 진우의 조상, 진우의 조상이랍시다. 진우의 조상. 이 어떤 인사가 왔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근데 옥빛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시기. 아 그러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 또 지환이는 여기서 받은 인상이 있을까요? 표정이 특이 있어요. 표정에서 이 사람의 성격을 짐작하셨습니까? 그만. 심각해 보이는데. 그만. 말하고 예. 뭔가 짧은 느낌. 겸손한 인상 아닙니다, 그죠? 그만하고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그런데 조금은 이 밝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배경에 영향을 주네. 그렇죠. 배경에 영향을 줍니다. 이 그림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요 아까 그 사이프러스 나무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작품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거리를 두고서 보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를 보여줬어요. 생네미시기라고 나오네요. 자, 이거 봅시다. 아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 되게 못 그린 것처럼 덕칠. 아 철퍽철퍽 돼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이끼를 뒤덮인 오래된 숲 같고 그러더라고요. 야, 괜히 큰 게 아니야 이게. 멀리서 보라고. 그런 의미도 있겠다, 그죠? 한 10m 정도에서 봐야 이거를. 아 뭐지? 아니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 이거 기억납니까? 어? 별이 빛나는 밤 느낌. 밤이 아닌데. 빛나는 밤에 아침 오죠. 이름은 밀탄과 피어오르는 달이 있는 풍경. 달이었어요. 해가. 달이라고 돼 있네. 해로 보이는데 워낙 밝게 그려지니까 나처럼 보이겠죠? 밤색을 하면 근데 밤은 반고가 밤을 파란색으로 그려서 낮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 그림도 그 죽기 얼마 직전에 70일에 걸쳐서 80여 점을 그렸다든가 하는 그 시기의 그림, 하루에 한 장씩 그리다시피 했다는 시기의 그림이라고 했죠. 저 그거 정신병원. 인상 깊었어요. 인석. 저거요. 이거야. 네. 어떤 느낌이 들었어? 제가 크게 그 말해줘. 카라바조 때부터 어. 그 그림의 표면을 계속 봤거든요. 아. 근데 저 그림이 다른 그림도 뭔가 물감을 좀 쿡쿡 눌러 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은 그 물감을 쿡 눌러 쓴 거 안에서도 막 물감이 엄청나게 막 많이 섞여 있거든요. 살짝 쓰다 남은 물감으로 살짝 그린 것 같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멋진 작품이지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게 봤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물감을 너무 쓴다. 태호가 그 힘들게 벌어서 버는 돈을. 근데 엄청 두꺼워요 그림이. 네. 그래서 가족들이 속 많이 상리했겠다. 그런 저번에- 심정이 사실 들게 됐어 현실적으로. 저번에 작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생각났어. 저 저번에 그래. 아니 이거를 살짝 가까이서 보면 저 황토색이 흙탕물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그랬군요. 그러게. 흙탕물처럼. 흙탕물 같은. 비 오는 날 비 올 때 심하게 온대. 사실 우리 한 번씩 보는 장면이죠. 와. 그래 봐요. 자연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비 나면 그거 혹시 봤죠? 비 흘러가지고. 고속도로에 도로에 야 집중. 그리고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제 정신병원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심정이 좀 잘 묻어난 것 같아요. 되게 좀 거칠게 그리기도 하고 되게 좀
가까이서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이렇게 거칠게 붓을 쓰는 약간 그런 게 심정을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적수 사람들이 점점 작품을 보는 안목이 서서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나 이거는 못 본 것 같은데. 또요? 저도요. 봤어요. 봤나요? 봤어요. 저는 못 봤네. 어디 있었지? 산악 풍경의 밀발. 풍경과 밀발. 여기 시간에. 아, 이거는 봤다. 이거 그 끝판에 있었죠. 네. 네, 그죠.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어떤 주역에서 받은 인상은 없나요? 무슨 계곡이었는데? 협곡이었어요. 아, 협곡. 그거랑 비슷한 게 예, 마지막에 또 꽤 큰 그림이었어요. 두 점 있었는데 음. 앉아줄래? 유쾌한 계곡. 이것도 그 옆에 있었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씨 뿌리는 사람. 누구의 그림을 밀레.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이 여기 있는데 그걸 따라 그린 모자. 아니 그거 그러니까 달라진다 그죠 확실히. 그 착한 음. 세리 아니 뭐지? 사마리안. 사마리아. 사마리안.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압니까 혹시? 이야기 알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 사마리아인데 법은 알아요. 이것도 기억납니까? 아. 테리아 씨다 나왔습니까? 너무 슬퍼 보여요. 나오면 말해줘요. 네. 진짜 없는 사람들은 나간 것 같은데요. 지나갔어. 좀 넘어가겠습니다. 말하세요. 밤볼 보였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네. 그 의사이자 화가인 그 저, 뭐지? 가제? 그 마지막 점에 있었던 거. 가제. 가세 가세. 박사.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가재라고 알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죠? 가세 박사가? 그러니까 이 동생의 소개로가 빠삭빠삭 김밥. 의사이면서 약간 그림도 그리는. 그래서 미술 작품을 근데 자기가 미술 작품을 하기도 하고 수집도 해서 보관도 하고. 미술에 그래서 미술 작품 살아 있는 동안에 고흐의 작품을 인정했던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 좀 사줬을 법도 한데. 안 사줬네. 이 그림도 기억. 한점 주문해줬을 그리고 젊은 법도 여인. 한데. 젊은 애 조상인가? 주문이라도 해줬을 법한데요. 네. 다시 왔어. 선생님이 여기서 여동생이다 여동생. 아 여동생도 그거다. 고 여동생. 태호가 아니고 여기 나 고동생 태호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름 있었거든요. 이게 다 연필로 습작한 거죠. 습작이란 말죠. 네, 연습하였던 건데 정말 많은 작품을 연습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 바느질하는 여인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위대한 왕족이나 신들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더군다나 특히 가난하지만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 저거를 사실적으로 노동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주의 화가들이 저 그림을 따라 그리면은 누구랑 다시 말해. 사실주의 화가들이 음. 저거 그림을 따라 그리면 그 사실주의 풍으로 따라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네, 그죠? 똑같은 작품을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것만 해도 사실주의 화가가 그렸을 때와 또 낭만주의 사람이 그렸을 때와 다 달라. 그죠? 바로크 이게 다 시대 다를 것 사람들 그려 또 추상파, 이거 파마스터 그린 게 제일 기대돼. 아티스트 다 다르게 그려내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사실주의 대상을 화가들이 두고 이런데 다른 시대의 그 미술가들이 그린다면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다
분명히 대상은 하나인데 왜 다르게 표현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한 천재적인 인물이어도 이집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인상파처럼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그 시대를 못 뛰어넘을까요? 그만큼 그 시대는 강렬합니다. 근데 반고 같은 사람들이 시대를 반고 같은 사람 시대에는 이집트 풍으로 그리지 않아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그릴 수 있겠지만 옛날에 봤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풍을 따릅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거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에 사로잡혀 있어. 시대에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그게 옳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의지하면서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서로가 서로의 편의를 봐가며 지나친 곁길, 빗나간 길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아량 넓은 사람들이죠. 전혀 이거는 선생님이 무슨 비꼬거나 우스꽝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조차도 이 시대에 강렬하게 사로잡혀서 이런 머리 모양과 이런 옷과 이런 말투를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다들 저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저 그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예전에는 옳다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던 것에 대해서 점점 그건 당신 이야기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던 가치관들이 서로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러시군요 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의 일에 상관 마시오 하며 남의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 모두가 뭐 표현을 딱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분명하지 않네요. 칠판이 점점 맨질맨질해지면서 색깔이 제대로 표현을 못 받아주는군요. 자, 모두가 옳다고 믿던 하나로 여겨지던 제에서 다 여기 강렬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문제가 많네요. 이렇게 시스템 새로 갈아야겠어요. 네. 저 다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모드 장점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상관마시오. 내 일이 당신 일이 아닌데 왜 가냐시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 학생들한테 한 말이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선생님 어머니하고 시장에 가서 장보러 따라가면 룰루랄라 가슴 가득 기대를 품고 갑니다. 왜? 호떡. 그렇게 만든 기억나나? 음악이 맞아요. 호떡 그때는 오뎅이라고 부르거든. 어묵 그런 걸 하나 어떻게 얻어먹나 싶어가지고 가는데 우리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반찬 사 돈도 별로 없었을 때는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안 사주시고 갑니다. 그러면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한 손에 끌려다니면서 저거 사달라고 막 쪼르면
어머니 못 들은 척하면서 막 끌고 갑니다. 막 울다가 막 나중에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막 사달라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일본말로 땡깡.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지나갈 때 그때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그 아저씨 너 자꾸 그러면 아저씨 이놈한다 혼내신다 이러거든요. 아저씨 이놈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아저씨가 날 부르나? 우리 엄마하고 딱 사인이 맞아서 이놈 이러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이런 아저씨가 이놈 하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엄마 하고 엄마부터 딱 당겨가지고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과도 호흡이 짝짝 잘 맞았어요.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30쯤 됐을 텐데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에 빨리 은행 일을 볼 일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 왔어요. 근데 한 조그만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은행 그 의자 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그 옆에서 보고도 아무런 척 말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공공질서는 싫든 좋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하고 혹시라도 이제 나한테 아저씨 이놈 한대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줄까 기대하면서 계속 옆에 얼쩡거렸어요. 번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놈 어디 그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저씨 뭔데 남의 애한테 그러냐면서 막 따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다 이런 시대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는 이런 시기는 뭐 이렇게 딱 선이 나눠지긴 않겠지만 이 시기는 서로 사회적으로 공동의 질서 가치가 딱 자리 잡혀서 안정된 사회였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당신이 뭔데? 라는 생각이 사회를 점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무슨 단점이냐? 사적인 세계가 별로 없어요. 그 선생님,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외갓집에서 겪은 일인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없고 어쩌다 혼자 집에 있었어. 근데 옆집 할머니가 오시더니 그 부엌 그때 정지라고 그러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정지는 부엌하고 느낌 다릅니다. 부엌은 지금 싱크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 정지는 아궁이가 있고 어두컴컴했어요. 거기에 이제 찬 이렇게 열면 찬이 들어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뭐였더라? 하여튼 뭔가 간장인가?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뭘 들고 나가셨어. 아니 주인도 없는데 와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야. 나 모르는 사람을 보면 뭐 도둑질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도 뭐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가져가는 거는 지금 생각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정말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다음번에 올 때는 2개를 갖고 들어와서 안에 넣어놔요.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러면 또 말도 안 해. 갑자기 2개가 생기는 셈이죠. 혹시 그렇게 이제 벽이 없었어요. 벽이 없이 그냥 남 이웃집 내 집 별 그런 구분 없이. 요즘은 식사 때 남의 집에 가는 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반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밥 먹으라 그러고
밥 먹고 가라고 밥 안 먹고 가면 막 화냅니다. 그렇게 정이 많아서 지금은 신뢰도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밥 시간에 찾아가는 건 이만큼 개별화된 거죠. 이 시대의 사람과 이 시대의 사람은 공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만 해도 이런 그 시골 사람들의 이 시대 이 정서가 훨씬 강해. 도심에 오면 어느 시대나 도심에 오면 이런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데 둘 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 좋은 점과 이것 좋은 점을 균형감 있게 잘 쓰는 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잘 이것도 선생님의 교육과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 그림에. 이 그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사실 청소년 발달 이해할 때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 보게 되네요. 넘어갑시다. 지금 아직도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 이제 말한 사람들은 말 안 하기, 말 안 하는 사람 말하기 할게요.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제 말 안 하기, 참기, 남에게 기회를 주기. 자, 말하세요. 누구든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가. 넌 안 된다니까. 이제 그만해. 초등학생 이제 끝났습니다. 초등 시절은 알았죠? 네. 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될 청소년기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참지 마. 원래 뛰어난 인물들은 남 신경 안 쓰면서 자기 생활하는 거죠. 목표도 노력하면 멋진 거야. 자, 너무 철들면 안 돼. 빨리. 그러면 자리 바꿔. 또 없나요? 안 보인대요. 아, 자리 바꿀게요. 자, 형님 혹시 임상기가 된 사람 있나요? 앉아주세요. 너 가. 아 저기를 보내버리는 너 가. 나잘 보여. 지금 한 번도 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너 왜 손 안 돼? 너 손 안 들어. 손안 들어. 너 손 안 돼? 혹시 이 그림의 인상을 받은 사람 없나요?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표정 관찰 저렇게 해서 근데 반쯤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 발표하고 싶어하는 힘을 좀 다른 사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완전 어리. 정말 그 인상이 눈빛이 감정을 잘 표현해주지 않나 생각했어요. 없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도 선생님 열심히 봤는데요. 주기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우리 이 그림 보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나. 정말 연습 많이 했다는 걸 수많은 선에서 진작이 돼요. 또 굉장히 덩어리지게 그렸고. 하루에 한 짝씩은 그렇겠지. 펜이 아직 안 났어요? 안 나와요. 아이고 뭐였을까요? 감자. 하루에 한 짝씩은 진짜. 남자 먹는 사람들. 저는 대부분 인상 깊었던 게 흑백에다 노동자들 나오는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상 깊었는데 이 뭔가 사람을 그리는 것들은 이 그냥 그림일 뿐인데도 뭔가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런 거에서 뭔가 진짜 사람인 것 같은 뭔가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전달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놀라웠어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서 뭔가 저에게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단지 선, 단지 면, 단지 뭐 연필로 이렇게 끄적거리는 것에 불과한데도 감정을 아주 강하게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죠. 뭐 어떤 감정? 근데 뼈 빠지게 인해서 얻는 게 상남자 아니 그린 감정? 상남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생감자는 아니겠죠. 생감자는 탈락인데 삶았겠죠. 감자 많이 너무 삶이 감정.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감자도 감지덕지인 사람들도 많죠. 지금 참 먹을 게 풍부하고 웬만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좀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삶의 한쪽에서 늘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내 혼자 잘 사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또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그나마 더 밝게 만드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무슨 이 그림도 근데 뭐, 이 위에 좀 이거 함부로 한 게 위에 또 스케치를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뽑는 거잖아. 위에 또 뽑는 걸 그려놨어. 아, 아직 스케치 안 해. 위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시골 사람들 보면 할머니들 보면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 구부러진 채 그냥 자기 몸이 굳어져 버려요. 요 건너편에 할머니도 그래요. 앞집 할머니 꼭 이래서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을까요? 다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온 몸을 다 어떻게 보면 망쳤다고 할까요? 뭐 좀 말이 좀 너무 세긴 한데 망가지면서 참 이런 분들은 말년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살았다, 잘 살고 한평생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분들의 헌신에 기대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끝났네. 어떻게 된 거죠? 데이나 언니. 그거 아니었어? 맞아. 너 누구? 윤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한 줄 알았는데 왜 말했다는 느낌이 들고. 야, 각해보니까 윤산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가라가에서 말했던 근데 빨간 색깔 뭐? 해야지. 네, 나만 당하겠어. 나오는 안 했다. 걸려 있었네. 난 연필인데 나 지금 반에 끝나나? 가수 반에? 고구 축구 아웃. 너무 넘쳐서 못 넣었어. 나중에 안 돼. 나는 되게 태양 있고 아니 세연이 그림 나타났다. 와, 우와. 야, 다른 사람 봤나 이 그림? 네 거기 맞는데 하나가 다 보긴 했어요. 그래? 다 했죠. 아 그렇다 그죠? 조금 풍이 다르다 그죠? 근데 좀 앞서 약간 그림들 조금은 부드럽거나 뭐 흐릿하거나 그죠? 그랬는데 이 그림은 딱 나 여기 있어 하는 느낌에 빨간색 사실 그거가 잘 안 썼네. 그죠? 어떤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길래 이 작품도 그 당시에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쁜데. 이런 거 안 사요 사람들. 번호? 뭘 보통 이런 거 쓰지 않아? 안 팔린 거야. 흐릿하게 지금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이거는 약간 더 좋은 거 다른 것보다는 또렷하고 부드럽기보다는 살짝 뭐랄까 뾰족한 느낌도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또 윤산이는 또 어떤 그림이 첨삭점을 하고 있어? 저는 이제 태양빛이 굉장히 그런 그림인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봤었죠 저번에. 아니 참점점을 하냐고. 뭐가 뭔데? 이거 아니고? 네 그거 아니고. 태양 강렬한 태양이 있던 그 네네 태양에 이제 빛이 네 아마 써보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리쌀 같은 태양 저기 보면은 빛이 태양에서부터 딱 나오는데 저게 카라바조에 그리면은 아예 태양에서 그냥 빛만 나고 태양 근처에서 광채만 나오고 보에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멀리서 보면은 저걸 또 되게 격렬하게 해가지고 이게 빛이 물감이 이렇게 살짝 휘져 나오거든요. 그게 또 빛에 비춰가지고 보이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또 소라는 찾아봐도 돼. 근데 카라바조 소라하고 그림 별이 같이 찾아봐. 그 카라바조 그림의 특징은 했나요? 못 걸렀대요. 못 그 갈랐어요. 광원이 없어. 그럼 광원.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곳이 태양이 더안 나와. 승인 말안 했네. 왜 공수한데? 여러분들 한년 동안에 오늘 안 치면 오늘 남자가 뻘거벗고 그 거실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칠 텐데요. 소감 쓰는 걸 알려드립니다. 소감들. 여기 원래는 이제 관람 소감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시다. 한 번에 쓰는 김에 이번에 공부했던 전체를 다 돌아보는 그런 A 그 종이 타이핑하지 말고 글로 쓰기를 합시다. A4에 A4 한쪽 이상. 네. 근데 다음 내용을 써야겠어요. 소감. 힘들겠다. 한쪽은 어, 껌이 그 알아. 이렇게 오기 전 마음이라 합시다. 오기 전. 여기 소감들은 이렇게 합시다. 글 쓰는 건 저기 예비학교. 예비학교 돌아보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예비학교 소감글 쓰기를 합시다. 오기 전 마음. 애는 이제 단지 뭐 오기 직전에 마음뿐만 아니라 책수 입학을 앞둔 마음까지 포함해 봐요. 아 우리 포함했는데. 다행이다. A4 한쪽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앞둔 내 마음까지 포함하실 때 선생님이 이제 빨리 쓴다고 글씨가 삐뚤삐뚤한데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와서 겪은 일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또는 여기 더하여 작은 에피소드 쓸 수도 있고 또는 요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통전 공부에서 통전 공부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고요. 아니 통정 했어요? 통전 공부 요거 꼭 하나를 꼭 써넣어주세요. 통전 공부에서 그냥 저기 통정 뭐지? 배운 거 또는 알게 된 것, 미술사가 통정부고요? 배운 것, 이거 통정 공부에 무엇을 배웠나. 사실 정확하게는 배운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배운다는 말 여기 쓰면 안 됩니다. 실은 알게 된 이번 것이라. 주 통정문 제대로 한 거. 수업 시간이요? 네, 이거 성에 알게 된 것. 요거는 꼭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됐냐?
곰곰이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쓰려고 마음먹으면 A4로 한 5장도 쓰려면 쓸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써놓으세요. 예, 요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요. 다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고. 요 네 번째는 그 전시회를 다녀오면 돼요. 전시회. 요건 따로 쓰자. 요거는 아예 3. 전시회 관한 건데 요거 온 것 기억나는 대로 그리고 더하기 요거는 느낀 것 등을 쓰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글씨 크기에 따라 뭐 쪽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A4로 2쪽 정도는 씁시다. 그래야 그렇게 써도 모자랄 거예요. 종이를 따로 쓰겠습니다. 남을 것 같은데. 뭐 모자라고? 자, 남으면 어떡하죠? 종이가 남으면 여러분 글씨 색소품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가능하면 좀 깨끗하게 쓰세요. 알았죠? 줄 삐뚤삐뚤하지 않게 줄 맞춰서 글씨 깨끗하게 골랐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뭘 골랐나요? 덮어버렸어. 이 그림 제가 일단 저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렸어요? 그림이 아니라 본래 이유 대단한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본래 이유 그런 이유는 그림 발음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일단 저 약간 기간에 고흐가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델분의 손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저 작품을 보면서 저 안에서 이 손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좀 무표정을 할까? 아니면은 울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이 되게 단조로운데 뭔가 그쪽에서 우울감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거를 느꼈고 뭔가 그런 우울감을 표현하면은 약간 그 사람을 보는 마음도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보면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도 났고 오히려 위로 그리고 받는. 저 옆에 난로를 보면은 그 불이 이렇게 딱 타고 있는데 완전 활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좀 사글사글하게 네 그거요. 이게 불인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글사글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뭔가 그때 고흐의 심정이었나? 좀 뭔가 별로 살고 싶지가 않나? 삶의 열정 같은 게 없어요. 사그러져가는. 네, 좀 그런 마음 편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좀 가슴 뭉클하고 짠하고 그렇죠. 안 시켜줄 거야. 너무 많이 쓰는. 또 별이는 저 82쪽에 있어요. 오 쪽수를 정확하게 이게 좋아. 82쪽? 아니면 쓰면 되지. 여기 있네. 그러면 저 그 그림을 보면서 솔직히 막 그림이 예쁘다는 생각을 특별히 잘 안 했었는데 걔는 보니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그림 예쁘게 여기셨구나. 사실 참 특이하죠. 가까이 보면 그냥 물감을 이렇게 찍어버렸는데 멀리서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한 그 정물화보다 더 마음을 건드립니다. 정물화는 신기하다, 야 정말 똑같이 그렸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런 그림들은 그런 느낌이 들진 않고 신기하다 이런 느낌 들보다 뭉클한 쫙 뭔가 아련한 더 깊은 감정을 그린다 느끼게 한다. 그 사실주의나 바로크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그림들은 또 추상화 이런 건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뭘 느끼게 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크게 그림을 정밀
은밀하게 그려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유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 뭉퉁거리지만 조금 더 깊은,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한번 이제 미술의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나 오늘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물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그림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을 또는 느낌, 조금 더 들어가면 생각을 조금 더 나가면 신앙, 신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이쪽에 그림들이 있고 이쪽 풍에 그림이 있고 이쪽 풍에 그림이 있다고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이쪽은 하늘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천상의 세계, 대한 묘사가 있는 그림들이 있고, 천상 알죠? 영적인 존재들, 천상. 여기는 천상이 아니라 지상이죠. 지상. 근데 중간에 여기는 마음, 인간의 마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림을 구분해 보자면 우리가 본 그림들은 이제 우리가 22개의 미술 시대를 여기에 나눠 본다면 여기에 대표적인 그림들이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상은 여기가 사실주의, 사실주의와 신고자주의죠. 바로 사실주의. 신고전주의, 그죠? 바로크요. 바로크.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 이쪽. 그런 인상주의,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상주의. 인상주의. 비잔틴. 인상주의? 인상주의?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그림이 많이 나오는 그림, 특히 이렇겠죠. 천상에 그리스, 이집트, 로마. 그런 거. 그리스는 뭐 신화. 자, 이집트 완전 신들의 세계죠. 네. 그리스 어때요? 그리스도 다. 신들의 세계인데 네. 신체가 점점 인간의 신체로 내려오죠. 그러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는 어때? 기억이 안 나요. 로마 되게 역동적인. 충분히 좀. 땅 위에 확실히 내려온 느낌이 듭니까? 그 건축물들이 보면 물론 그리스, 이집트 시대도 건축물이 있었지만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육중합니다. 예술. 또 물론 근데 로마 시대 이제 로마 시대에도 모자이크 공간이 비잔틴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잔틴 시대로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내려오니까 하늘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맞습니까? 네. 비잔틴, 로마네스크 어때네? 그 다음에 다시 조금씩 내려오죠. 근데 이탈리아. 내려오죠. 로마네스크 다음에 뭐죠? 이탈리아. 고딕. 고딕. 고딕도 건축물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전장이 높은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기 있어요. 여기 내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뭔가 고딕 같은 게 하늘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로마, 그 비잔틴 때는
건축물이 천정이 평평하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평평한 천장에 집 천장의 건축물 양식을 뭐라 그러는지 기억날까요? 이거 잊지 마세요. 기억 안 납니까?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이번에 선생님이 스페인을 다녀왔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하고 또 어디였지? 그 뭐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 축구 마드리드 팀 레알 마드리드 팀 대항하는 게 뭐예요? 바르셀로나에 큰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실리카 풍으로 지어진 성당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천장에. 그런데 이러다가 둥그리죠. 이게 뭐죠? 그 동물. 부키. 로마네스크. 그러다가 뾰족해지죠. 이게 뭐죠? 보디. 점점 천장을 향해 올라가죠. 이렇던 지붕이 이렇게 바실리카, 로마네스크, 고디 이렇게 이 하이라이트. 점점 천상을 향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그다음 오는 게 뭐죠? 작품 그 시대가 보디 다음에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복고, 부활이란 뜻입니다. 뭘 복고, 뭘 부활? 르르르. 어느 시대를 다시 되돌린다? 그리스 시대를. 그릭스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돌아온다. 땅으로 내려왔던 인간의 세계로 내려왔던 그 시대 다시 돌아간다. 근데 그래서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아직도. 대표적인 3 작가가 누구죠? 라파엘로랑 미켈란젤로. 따라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 요 3인은 신이 낳은 신의 실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천재를 동시에 내려보냈다. 하는. 그래서 이탈리아 시기를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빛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빛나게 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또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메디치가 같은 훌륭한 예술 감각을 지닌 그야말로 그런 이들을 뭐랄까 노블리제 귀한 귀족이죠. 귀족.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이들. 돈을 쓰면 잘 써야 되는 그 역할을 잘했던 사람들 덕분에 르네상스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오늘 근데 시간 없어 미안합니다. 내려왔습니다.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런데 점점 그게 그 부풀던 그 감정과 표현법들이 점점 형식화되고 매너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런가 하면 북유럽 르네상스는 어때요?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점점 더 사실에 가깝게 정확하게 표현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르네상스는 요 시기 요게 막 섞여 있는데 성당에는 이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고 근데 그 그림 안에는 벌써 이런 인간의 생각들이 점점 녹이더라고. 북유럽에 가면 딱 분명히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오죠? 바로크도 이쪽이 좀 더 가깝죠. 근데 로코코는 어때? 화려하고 어떤 걸 더 많이 묘사했나요? 인간의 그 연애 감정이라든가 막 그 화려한 낭만 같은 것이 일어나라. 로코코 다음 무슨 주가 오죠? 신고전주의요. 신고전주의. 다시
기상. 예. 이 두 세계를 다시 한번 합치려고 해요. 낭만. 신고전주의. 그러자 다시 또 낭만 시로 들어. 낭만. 낭만 시대. 낭만 다음에 사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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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인상주의. 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후기 인상주의. 다음에 뭐죠? 야스파. 야수파. 야수파들은 더 이리로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추상 이제는 여기서 더 분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그리고 이게 심리와 관념, 또 요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뭐라고요? 그 즉각적인 인상, 즉각적 인상, 즉각적 표현, 그걸 이제 일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즉각적 표현. 그러니까 막 정성대로 곱게 막 몇 번에 연습해가지고 훈련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툭 갖다 찍어 던져버려 식으로. 자, 야수파. 이제파. 이태파. 야수파들은 한 번만에 확 그려내는 느낌이 들죠, 그죠? 강렬한 원초적인. 여기서 즉각적인 말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욕구, 욕망 이런까지 표현해 봅시다. 심리 안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욕망들이나 욕구들이 팍 쏟아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체파는 또 어때요? 그림자를 분석하기 시작하죠. 인간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끼워 맞추고. 그죠? 그래서 관념화됩니다. 초현실주의 심리의 더 깊은 세계로, 무의식 세계로. 또 다음 뭐죠? 추상.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추상주의, 추상. 몬드리안. 그죠? 사각형. 초현실주의. 그리고 또 다음 뭐죠? 스마트. 팝아트. 팝아트. 팝아트는 뭐 여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인간 역시 이 안에서 맴돌고 있죠. 근데 좀 더 현실삶에 더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술이었나 이게 하는 정도, 그죠? 자, 전체적인 그림의 흐름이 느껴집니까?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럴 순 없어, 다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있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맴도는 중입니다. 인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군. 맞습니다. 결국은 인간이겠죠. 근데 이건 여전히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 그 다음에 펼쳐질 미술의 시대가 펼쳐진다면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인류는 이 세계를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기보다 너무 갔네, 너무 갔네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어딘가로. 맞습니까? 또 가다 보면 돌아섰는데 또 너무 돌아서는 바람에 또 너무 갔네 하고 또 다시 뭐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지 하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게 느껴집니까? 네. 이게 인간의 길입니다. 딱 정해진 답은 없으나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하는, BC 3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까지 5000년 동안 찾아온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 다음 어떻게 길을 갈까요? 여기서 뭐 미술가가 나올 수도 있겠고, 예술 작업하는 사람도 있겠고, 문화 쪽의 일도 하겠고, 또 달리 과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역시 여기서
길을 찾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런 큰 시대 흐름을 인식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이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지 좋은 점수 따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만이 공부는 아니겠죠. 더 큰 의미의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를 하자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선생님 항상 그게 뭔가 하고 길을 찾고 가면서 해마다 책숲은 똑같은 공부를 해본 지 거의 없어요. 그때 밖에 필요한 공부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뭘 빠지고 있나, 뭐가 더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걸 계속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올해부터는 3년 동안 계속 강조해 왔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는 건 더없이 큰 공부입니다. 이만한 공부는 정말 쉽지 않을걸요. 물론 역사만 하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그 시대의 과학에 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 좌뇌와 우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문과 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 이런 걸 고르게 잘 다루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길을 찾는 공부가 바로 통전 공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는 거 못 그리겠는데요. 예, 못 그리겠습니다. 그림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진짜 하지 마.